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채널에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종목 계속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채널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제가 특별한 이슈 있을 때마다 계속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해 놓으시면 빠르게 소식 알아볼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자, 제가 금요일날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거 150억짜리 폭탄이 하나 터졌다, 그러면서 제가 기술적인 가격적인 전략까지도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뭐라 말씀드렸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잠깐만 들어보시죠.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마지막 불꽃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오 하고 막 상한가도 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정리하신 분들이 이제 이 회사가 살아나나 보구나 해가지고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큰일 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제가 그 금요일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상한가 도달을 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갈지는 몰랐습니다. 오늘 갈지는 몰랐고, 뭐 제가 주포도 아니고 뭐 이 회사 관계자도 아니니까 얘네들이 언제 움직일지는 모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더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샘플을 보여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화공영, 얘들도 보면은 거래 정지 직전에 이렇게 상한가도 도달을 한번 하고요.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단타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그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외국인들 수급을 본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이화공인도 거래 정지 중에 거래 정지 직전에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입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광명전기라는 기업도 한번 볼게요. 자, 얘도 지금 거래 정지 중인데 어때요? 차트가 좀 비슷하죠?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1000원대 2000원대 놀다가 급락하고 동전주 갔다가 19% 한번 급등을 하고 푹 꺼지고,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보면은, 자 보시면 외국인들 대규모 매수, 그죠? 자, 근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보시면 어떤 구독자님께서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답변은 따로 안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외국인들은 이런 완전 초소형 종목들을 모릅니다. 이 회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자, 우리도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스페이스 X라던가 엔비디아, 뭐 테슬라, 애플 이런 기업이나 알지, 시가총액 뭐 몇백억, 몇 천억짜리 이런 기업들 잘 모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외국인이 아니라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봐야 되고, 쉽게 말해서 꼬시는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확률 높은 건데 공매도에 대한 청산이죠. 자, 여러분들 공매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자, 공매도는 내가 현재 내가 이제 이 회사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2,540원인데 이 주가가 500원까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라든가 증권사에서 갖고 있는 주식을 대여를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대차라 그러는데 주식을 빌려요. 그 다음에 먼저 매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100주를 만약에 매도를 했다라고 칩시다. 자, 2,500원에서 만약에 5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나는 마이너스 2,000원만큼 떨어졌으니까 2,000원만치 수익을 본 거예요. 2,000원 수익을 본 겁니다. 마이너스 2,000원 떨어진 게 아니라 2,000원을 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확정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미 빌린 주식을 갖다 내다 팔았으니까 내가 홍길동한테 주식을 빌렸으면 홍길동한테 주식을 다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500원의 주식을 다시 사드려요. 매수합니다. 그럼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주식을 다시 홍길동 빌린 사람한테 갚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숏 커버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숏 커버링. 내가 주식을 먼저 팔아서 바닥에서 다시 사는 행위, 이것을 환매수했다라고도 표현하고 숏 커버링 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의 수급은 우리가 봐야 될 긍정적인 수급이 아니고 공매도를 청산하는 과정,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을 꼬시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 손실폭이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장 마감 직전에 상한가가 풀려서 이렇게 마감이 된다던가, 그 다음에 내일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 한 마이너스 20% 떨어진다던가 라고 한다면 매우 흐름은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아까도 제가 지난 영상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기업이 M&A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얘네들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배임을 한 것인지 자 여러분들 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그겁니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그건데 자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에 만약에 법인이라고 이 회사는 법인이잖아요. 법인 한 인격체라고 우리가 법적인 인격체라고 봐야 됩니다. 법인 통장에 뭐 200억이 들어있다라고 칩시다. 자 근데 이 200억을 내가 임의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 개인 목적이나 또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무엇을 사기 위해서 이용을 했다. 이것이 이제 횡령이 될 수가 있고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200억을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회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200억을 씀으로 인해서 나한테 이익이 가게끔 무언가 목적을 달성한다거나 또는 회사한테는 불리한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당사자인 또는 그 계약 당사자와 숨겨진 제3자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불리한 계약을 일부러 맺어서 회사가 손해를 보게끔 하는 거. 이게 배임인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횡령 배임 둘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전 최대 주주가 이 회사의 자금을 담보 150억을 맡겨놓고 타인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그 대금을 가지고 이 회사를 인수한 건데 그 인수대금마저도 회사의 그 주가가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가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회사의 자산이 통째로 담보가 맡겨져서 날아가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특정 누군가에 의해서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법인의 손해가 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단순 악재가 아니라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조심해야 될 수준이 아니라 이게 기회를 준다 그러면 빠져나와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의 뉘앙스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거래 정지는요, 사실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언제 거래 정지될 겁니다. 얘네들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받을 겁니다라고 하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라던가 뭐 메이저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숏 커버링을 환수했다라는 거는 내가 뭐 200억을 벌었든 100억을 벌었든 이거를 내가 확정을 짓고 나간다라는 거, 엑시스를 한다라는 거잖아. 뭔가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알고 있다. 야, 이거 여기서 더 큰 수익을 노려서는 안 되겠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회사가 진짜 망가졌어요. 200원, 1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들 이 회사가 존속이 안 될, 상장이 존속이 안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외국인들이 이탈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조금 냉정하고 예민하게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주식이 이렇게 완전히 박살나버리면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놓습니다. 아, 몰라. 아,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렇게 바라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손실이 크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내가 어느 정도 회수를 하고 그걸로 만회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방식인 거지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방치하는 게 결코 좋은 방식은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거래 정지가 만약에 한번 되고 상장 폐지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거래 정지가 보통 막 1년, 2년, 3년씩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이에 뭐 하냐면 심사도 하고 너네들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았을 때 너네들이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가져와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빠꾸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 해서든 상장 유지를 시키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겠지만 거래소나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용인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라는 부분들이 정말 참 오랫동안 긴 싸움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이 큰 사고가 생기기 전에 계속 조금 지켜봐왔고 하루에도 진짜 한 30명 되시는 분들이 문의를 주세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주주분들이 뭐 한 분이 뭐 하루에도 3번씩 문의 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문자로 막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되는 한해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어떤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왜냐면 다 여러분들마다 그 매입 단가가 다르니까 다 진단을 해드려도 아직까지는 못 봐드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M&A가 뭐고 고소가 뭐고 거래정지는 왜 당하고 횡령배임이 무슨 상황인지 이런 것들 제가 꾸준하게 정리를 좀 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고민되신다 그러면 막 내려놓지 마시고 저랑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놨어요. 종목 진단 문의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링크를 누르시면 핸드폰으로 누르셔야 되는데 뭐 해킹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얼굴 까고 있는데 이상한 짓 할 놈 아니고요. 저한테 이제 매입 단가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게끔 문자 메시지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평균 단가가 뭐 2,000원이다, 1,000원이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제가 진단을 도와드리니까 이 양식 여기 보이시죠? 링크 누르면 핸드폰 번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 명의 핸드폰이고 뭐 전혀 이상한 거 아니고 전화하면 제 목소리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입 단가 수량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 중에는 전화를 못 받으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매입 단가에 맞춰서 제가 대응 방법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상한가 도달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 좀 찍어봤고요. 또 나머지 대응 방법은 제가 유선이든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든 공유를 드려볼 테니까 추후에 다시 말씀 나눠보시죠. 아시겠죠? 고맙습니다.